여러분, 이제 사회복지조사론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입니다. 과학적인 검증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먼저 과학적인 조사와 비과학적인 조사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식을 얻는 방법 중에 비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착각하고 과학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거는 첫 번째가 권위입니다. 권위. 권위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면 비과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것들인가 하면 무슨 교수가 이야기하니까 이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어때요? 무슨 교수? 저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 교수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맞겠지? 그래 그러면 내가 틀렸나 보네? 이렇게 나가면 이게 비과학적인 거예요. 아무리 권위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야 맞는 거지. 그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맞다라는 것, 그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거, 이거 비과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관습이에요. 관습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어느 특정한 사회에서 만 통용되어지는 걸 관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몸조리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자, 뜨뜻한 방에 군불 떼어주고 미역국 먹어가면서 3, 7일 동안 몸조리를 해야 된다. 이게 과학일까요? 아닐까요? 그 안에는 과학적인 요소가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로는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우리 문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 유럽 쪽에서는요. 낳자마자 찬물에 샤워하고 그러거든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따라서 관습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관습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대표적인 비과학 중에 하나가 직관이에요. 직관은 뭔가 하면은 그냥 딱 봤을 때 그렇다라고 보는 거, 이게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감각 기능을 가지고 그냥 그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나 판단이나 추리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것을 직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비과학적인 방법이다라는 것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과학은 어떤 게 과학적이냐? 과학이 되려면은 과학적이려면 이젠 너무 이제 쉬운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객관적이다라는 건 뭘 이야기해요?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보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관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어때요? 서로 다르게 볼 수 있죠? 객관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누가 봐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 적용해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의 특성 중에 하나는 객관성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과학의 특성 중 또 하나는 경험적 검증 가능성입니다. 경험적이고 검증해야 한다. 그래서 경험적 검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그 말이 맞는 말 같아도 경험적으로 알아볼 수 없으면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증명해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그래야 그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의 또 중요한 이 과학적 원리 중에 하나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과학이려고 한다면 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이야기해서 과학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과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스테믹하게 연결되어져 나가고 그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것은요. 일반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일반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상황에만 맞는 게 아니라 그러한 대상자라고 한다 그러면 전체에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일반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이거는 과학을 적용할 때 적용하려고 갖는 그러한 관점이 일반화의 관점이다.
근데 과학의 특성은 일반화를 지향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과학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예, 구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너무 포괄적으로 넓은 걸 이야기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구체화되어져서 특정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럴 때 그것을 과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과학과 과학적인 특성을 여러분 구분하고 보통 문제가 출제되어졌을 때에 과학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지문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권위를 이야기하는지 관습을 이야기하는지 직관을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 구분해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비과학적인 게 비과학적인 것이 아닌 것 그럼 과학적인 걸 찾아내라는 것 아니에요? 이걸 쭉 이야기하다가 여기 걸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예. 그래서 비과학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사회복지조사론이라는 것은 과학적 연구를 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공부하는 게 사회복지조사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과학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회과학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19세기 콩트로부터 이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졌는데 사회과학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어떤 특성을 갖는가 하면요. 사회과학은 결국 뭘 다루는가 하면 사회과학이 다루는 건 결국 사회과학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회과학이 다루는 건 결국 누구를 다루는가 하면 인간과 그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를 다루는 게 사회과학이에요. 자, 인간과 사회를 다루기 때문에 사회과학이 갖는 특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회 현상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어떤 현상이 하나의 어떤 그 모습으로만 설명되어지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회 현상은요,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사회 현상은 다른 건 다 빼놓고 요거에 의해서만 어떤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독립적이죠. 그럼 보기도 쉽죠. 근데 인간이나 사회와 관련되어진 건 다른 건 다 빼고 요것만 이렇게 영향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요, 종단적인 관계와 횡단적인 관계와 종단적인 관계가 서로 얽혀져 있는 게 사회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노숙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숙자 문제라는 것도 횡단적으로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라는 횡단적인 문제가 되어지지만 또 종단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시대의 어떤 그 경제적인 흐름에서 어떤 일이 있어놨는지 시간적인 그 흐름에 따른 어떤 모습에 따라서 이 노숙자의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죠. 어떤 현상이든지 사회 현상은 횡단적인 것, 종단적인 게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함께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볼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현상이라는 것은요, 비슷한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동일한 게 없는 게 사회현상이에요. 똑같은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다 달라요. 심지어는 똑같은 문제를 연구했는데도 들여다본 시점에 따라서 문제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동일한 것은 없다라는 게 사회 현상의 어떤 특징이에요. 또 사회과학은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사회 현상을 실험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회 현상, 이 인간이나 사회를 실험적인 상황에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나 이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실험실의 비이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자연과학은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현상들을 반복하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사회 현상은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수는 없고요. 똑같은 걸 만들어주는데도 사람 자체가 다르면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비슷한 양상이 어떤 동일하지도 않지만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 이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면에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 안 한 게 있는데 과학적이다라고 할 때는 반복성을 갖는 거예요.
반복성을 갖는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 그렇습니다. 반복성이라는 건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조건으로 또다시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똑같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게 반복성이에요. 과학은 그 반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객관적이다,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잖아요. 똑같이 하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사회과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과학적인 특성만 물어보면 반복성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회과학의 특성을 이야기하면 똑같은 현상을 반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정확한 예측을 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가 하면 수시로 변하는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예측한 게 틀릴 수도 있고요. 틀릴 뿐만 아니라 예측한 게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게 그게 사람에 대한 연구, 사회에 대한 연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사회과학은요, 절대적인 확신이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과학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연성 있는 일반화를 추구하는 게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개연성이 있다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일반화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어떠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오차 3% 내에서 이 이야기가 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95% 신뢰 수준이라는 건 개연성을 그만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95%가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95% 나타나는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 95% 그거 나온다는 건 5% 다른 이야기 나온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거 이야기할래 하는 게 맞아요. 네, 5% 다른 거 나올 수 있지만 95%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개연성 있는 일반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개연성 있는 일반화를 추구한다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은 절대적인 걸 추구해 나가는 게 아니다. 또 절대적인 도덕적인 걸 추구해 나가는 연구 과정 자체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절대적인 도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사회과학의 특성을 잘 여러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과학의 특성으로서의 반복성이라는 것 이야기했죠. 과학의 특성으로서의 반복성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과학의 특성으로서의 반복성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한다 그러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 그 과학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그 자체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사회과학은 똑같은 걸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과학적인 특성을 이야기할 때 반복성이라는 것 그거 잘 주의해야 돼요. 또 하나 과학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일까요? 가치 지향적일까요? 과학이라는 그 자체는 과학이 가치를 지향해버린다라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게끔 이야기되어지는 거. 그러면 그 연구 조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 특히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때 사회과학에서 이제 한층 더 나가서 사회복지학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사회복지라는 건 결국 클라이언트의 삶을 더 발전시키고 행복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는 가치 지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가치 지향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지 말게. 과학적인 방법을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지만 사회복지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은 가치 지향적이다라는 것. 이것도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이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과 반복성과 가치 중립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사회과학의 특성으로 반복성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